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 등과 같은 디지털 증거 자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내가 통화 녹음을 했는데 증거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본인이 녹음 및 촬영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증거 수집하는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가 바로 카카오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 이런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금전 거래 내역, 범죄를 인정하는 발언, 계약이나 약속, 이행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면 형사사건, 민사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면을 캡처한 자료만 제출하면 증거의 진위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상대방의 프로필, 전화번호,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날짜 등이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통화 녹음입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통화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 전화, 욕설, 사기 관련 발언, 약속 위반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잘라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과 영상 자료입니다. 사진과 영상은 사건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 사고 현장, 불법 행위 장면 등이 직접적으로 녹음되어 있는 또는 녹화되어 있는 자료는 수사와 민사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이러한 영상 자료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혹시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샅샅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초기에 이러한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진과 영상도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촬영되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촬영 시점과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맥락이 없는 자료가 증거로서 제출된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을 함께 메모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휴대전화의 메타데이터, 즉 촬영 시간과 장소, 이러한 위치 정보도 증거 판단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세 내용도 잘 체크해 두시고 경우에 따라서 캡처 자료로 보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 도청, 해킹, 무단 침입 촬영, 몰래 설치한 녹음기 등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원은 하나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 능력 그리고 증명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카톡, 녹취, 계좌 내역, 진술, 제3자의 증언, 본인이 메모해둔 일기장,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료라도 사소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샅샅이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증명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로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면 흐름 파악이 용이한 것은 물론 진술의 신빙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로 혼자 임의로 판단해서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거나 버리는 증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료더라도 추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핵심적인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자료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샅샅이 꼼꼼하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증거에 임의로 조작을 가하게 된다면 증거의 능력 그리고 증명력도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쟁과 범죄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 한 줄, 통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그리고 사소한 증거, 사진 하나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소위 결정적 증거로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녹음 파일 그리고 녹음 영상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명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자백했다라는 발언, 본인의 행위를 인정한 발언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승소하겠다거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판단하기는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명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 발언이라든지 영상 하나만 가지고서 분명하게 혐의가 밝혀졌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녹음 파일보다는 계약서, 확약서 등 문서의 증명력이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녹취, 사진 같은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분쟁이나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